오늘은 그 일과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제목은 이제 위치 에너지인데, 그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일하고 에너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제 넘어가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 중요한데, 물체에다가 어떤 힘을 이제 가하고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이동을 하면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크기, 일을 얼마큼 많이 했느냐를 우리 과학에서는 이제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나온 것처럼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해서 구할 수 있었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고, 이동 거리는 미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요 두 크기를 곱해서 나온 값이 이제 일의 크기가 되겠고요.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위 기억을 해놓고 우리 이제 일의 단위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서 저번 시간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에너지하고 일의 관계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사람이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출근을 했죠. 자, 밥을 먹는 행위,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일단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그 사람 몸 안에 에너지가 이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적어놨죠? 이런 거 필기 빠짐없이 잘 적어 놓읍시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에너지란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다. 위에다가도 이렇게 이쪽에 있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에너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요, 당연히 추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추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일이 맞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추를 들어 올리려면 일단 중력만큼의 힘을 가해야 이 추를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중력보다 약한 힘이면 추를 들어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중력만큼의 힘을 가했고, 물체가 실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봤던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이용해서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상식적으로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었으니까 일을 해버리면 소모가 되겠죠. 이 사람은 아침에 먹고 왔던 그 음식으로부터 얻었던 그 에너지를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럼 그 감소한 에너지가 그냥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추한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일의 대가로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되는데, 그 대신에 추한테 일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에너지를 이제 전달받은 겁니다. 그럼 이 추는 어떤 에너지를 전달받았냐? 이 추가 받은 에너지는 여기 써 있듯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란 그냥 높은 위치에 있으면 우린 에너지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높은 곳에만 있어도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뭐 말뚝을 박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치가 높은 위치에만 있어도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높은 위치에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던 물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누군가가 올려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 추를 높은 위치에 올려놨다. 그래서 자신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이 추한테 전달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이 일과 에너지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필기할 내용은 교과서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노트나 아니면 뭐 여백에다가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잘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이 그림을 보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려봤어요. 뭐냐면 에너지라는 게 있어야 일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관계가 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그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섭취하는 에너지는 이제 화학 에너지인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요.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이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던 이 화학 에너지를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함으로써 이제 에너지를 소모한 거예요. 자, 여기는 좀 이따 나중에 뭐 수치적으로 정확히 써볼 테니까 일단은 빈칸으로 두고요. 소모가 된 거예요. 에너지를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은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죠. 그 대가로. 그럼 일을 했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이를 통해서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A 에너지가 이를 통해서 B 형태의 에너지로 이렇게 전달 또는 변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에너지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전달이 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어요. 뭔가를 말뚝을 박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녀석은 뭐 태어날 때부터 높은 곳에 있었냐? 그건 아니죠. 누군가가 높은 곳에 올려다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려다 놓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에너지라는 것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에너지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에너지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부여받은 에너지고요. 이 결국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면 이 들어올리는 일을 해준 사람한테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는 이렇게 계속 변환이 되고 유기적으로 변하는데 일이 그 두 에너지를 연결하는 어떤 일종의 매개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들어올리는 일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추의 그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전달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이 추가 또 에너지를 또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추가 높은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가진 거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역시 말뚝을 박는 일을 한다. 그래서 뭐 여기에 안 썼지만 요 비에너지를 가지고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일을 했던 얘기는 요 B의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C 형태의 에너지로 또 바뀐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계속 바뀌어 가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전달되고 형태를 바꾼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네모칸에 있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거 교과서에 없으니까 따로 필기를 꼭 해둬야 돼요. 일단 여기서 사람이 한 일이 있죠.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사람이 한 일 이렇게 부르죠. 자, 근데 사람이 한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물체에 해준 일.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어떤 책에는 사람이 한 일 이렇게 써있을 수도 있고 어떤 책에는 물체 해준 일 이렇게 써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물체가 받은 일 이렇게 써있을 수도 있어요. 책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할 때는 이 영어가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헷갈릴 텐데 그거 한 번에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이 한 일은 결국 사람이 이제 물체에 해준 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국어상으로는 이제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이게 어쨌든 서양의 학문을 가져와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일이라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능동수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에서도 물론 능동수동이 있는데 그 능동수동을 잘 발달이 안 돼 있죠. 근데 영어권에서는 능동수동이 되게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당연히 일을 해줬으니까 물체는 당연히 받은 거죠. 사람이 물체 해준 일이고 물체가 받은 일, 다 같은 얘기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일을 주고 받는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사람은 일을 준 거고요.
물체는 1을 받은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아까 우리가 본 그림상에서는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뭐 물체를 미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는 지금 물체를 들어 올렸죠. 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다. 사람이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으면 우린 또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력에 대해 한 일. 자, 좀 어렵죠?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은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일은 중력을 거슬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됐든 다른 물체가 됐든 들어 올리는 일을 했으면 우리는 그 들어 올리는 행위 자체에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력에 대해 한 일. 어감이 좀 이상하죠? 중력에 대해 한 일. 중력을 거슬러서 사람이 한 일. 이렇게 생각해주면 조금 이해가 될까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들어 올리는 일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 마지막 네모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크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일을 해주면 자, 여기서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된다고 했죠?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 그 일의 크기가 있겠죠? 우리 아까 힘하고 이동거리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치적으로 구한 일의 크기만큼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되게 어렵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봅시다. 자, 일단 그걸 기억해 봅시다. 우리 일의 단위랑 에너지의 단위가 똑같았다.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필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필기로 일의 단위랑 에너지 단위 막 정리했을 때 일의 단위와 에너지 단위가 줄 이렇게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두고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200줄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200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100줄 정도 했다고 해봅시다.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에너지는 200줄인데요. 일하기 전은 이제 200줄을 갖고 있었고요. 자, 일을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일을 100줄로 써먹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한 후는 당연히 에너지가 얼마큼 남았을까요? 내가 200줄을 갖고 있었는데 일을 100줄만큼 했으니까 200에서 100만큼 빼면 100줄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100줄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자, 아까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통해서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갖고 있던 200줄 중에서 일을 100줄 정도 했으니까 이 100줄이 어디로 갔냐? 추의 위치 에너지로 100줄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A 에너지, 즉 일하기 전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갖고 있었던 200줄을 가지고 100줄의 일을 하면 자신은 100줄로 에너지가 감소가 되겠죠. 100줄은 일을 했는데 썼으니까. 그럼 일한 그 100줄이 어디로 전달됐냐면 추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100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기 전에는 추가 바닥에 그냥 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 바닥에 놓여져 있으면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0줄이 됩니다. 일을 하기 전에는 추는 아무런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녀석은 월등을 박을 수도 없겠죠. 근데
이렇게 갖고 있던 요 200줄과 0줄의 요 관계가 일을 함으로써 이 100줄이 추한테 전달이 되고 남은 100줄은 얘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나요? 그럼 예를 들어 숫자를 바꿔서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마치죠. 자, 만약에 일을 50줄만큼 했어요. 일을 50줄만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200줄을 갖고 있었는데 50줄만큼 일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양은 150줄만큼 남아있겠죠? 150줄만큼 남아있을 거고요. 당연히 추는 처음에는 바닥에 그냥 있으니까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가 추한테 위치 에너지 형태로 50줄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줄과 0줄로 이렇게 있었던 녀석들이 150줄과 50줄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이 에너지를 떼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화학 에너지를 추의 위치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떼서 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아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으면 그만큼이 딱 위치 에너지로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서 50줄만큼의 일을 했으면 얘도 5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고요. 얘가 100줄의 일을 했다면 얘는 10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질 거고요. 200줄 중에서 150줄이나 일을 했다. 그러면 얘가 갖는 에너지도 150줄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해준 일만큼 얘는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숫자를 우리 정확히 구할 수 있나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요 음식으로 통한 에너지가 얼마인지, 또 이를 통해서 얼마큼 에너지를 전달했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큼인지 이거 다 계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요 두 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정량적으로 이렇게 딱 숫자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사람이 얼마큼의 음식을 먹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는 요거는 어려우나 얘 얼마큼 일을 했는지랑 얼마큼 전달됐는지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거는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대신에 지금 이거 200하고 105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든 거고요. 실제로 요 값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 값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1의 크기. 자, 1의 크기 우리 아까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의 크기 한번 공식 한번 해봅시다. 1의 크기는 힘의 크기랑 이동거리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구한다고 앞에서 배웠죠. 오늘 처음 할 때도 복습했어요. 자, 그럼 1의 크기의 단위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줄이고요. 힘의 크기는 뉴턴이고요. 이동거리는 미터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 힘의 크기는 결국 뭐냐면 추를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는 추를 들어 올리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추한테 가해야 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결국 무게라는 거죠. 물체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여기서 말하면 좀 더 풀었으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이라면 중력의 크기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력만큼의 힘을 가해야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력만큼의 힘, 뉴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마치 그러니까 이동거리라는 건 이제 여기서 들어 올린 높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들어 올린 높이.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중력에 대해서 한 일, 지금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중력만큼의 힘을 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이동이죠. 이동거리는 들어 올린 높이를 우리는 이동거리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미터. 자, 그럼 중력만큼의 힘의 크기잖아요. 그 중력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중력만큼의 힘의 크기? 그냥 중력의 크기예요. 중력의 크기니까 한번 중력의 크기죠. 한 번 더 써봅시다. 헷갈리니까 중력의 크기고요. 이거는 똑같이 들어 올린 B. 중력의 크기는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면 물체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것이 중력의 크기가 되겠죠. 중력의 크기에 해당되는 값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9.8이고요. 이 뒤에 이 중력의 크기만 구하고 끝난 게 아니죠. 들어올린 높이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린 높이 미터 형태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질량은 자 우리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 9.8 들어올린 높이를 해주면 우리 여기서 일의 크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해준 일의 크기 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돼요. 근데 힘이라는 게 결국 들어올릴 때는 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물체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요게 이제 중력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표현한 거죠. 물체의 질량 9.8 들어올린 높이 요게 물체에다가 해준 일의 크기입니다. 야, 근데 요것이 얼마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50줄이다. 물체 해준 의리 만약에 50줄이다. 그러면 200줄에서 50줄만큼 얘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추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도 50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준 일만큼 받는 거죠. 해준 일만큼 에너지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준 일이 이만큼의 계산을 통해서 계산된다면 위치 에너지의 크기도 역시 이 공식과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물체의 위치 에너지다. 단위는 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의 크기, 해준 일의 크기와 결국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결국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아까 여기서 50줄 이렇게 되는데 이 50줄과 50줄의 그 계산 과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그냥 50줄은 예시로 설명한 거죠. 50줄을 일을 하면 에너지도 50줄이 전달된다 라고 했는데 그 전달되는 양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정리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해봅시다. 자, 일단 뭐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자,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자, 추는 에너지를 가진다.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력에 대한 일. 아까 말했죠?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중력을 거슬러서 한 일. 추가로 적어 놓을까요? 중력을 거슬러서 한 일이고요. 중력을 거슬러서 한 일, 쉽게 표현하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그렇죠. 과학자들은 좀 어렵게 표현하는 게 좀 있어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를 꼬아서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력에 대한 일이 추의 에너지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추의 위치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추는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말뚝을 받는 일로 또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그 개념 다시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랑 쓴 내용 그대로예요. 자, 중력에 대해 한 일, 일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를 곱해야 된다고 했어요. 중력에 대한 한 일, 여기다가 써놓읍시다. 힘의
뉴턴으로 되어 있는 뉴턴 단위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미터, 그렇죠? 이동거리 미터. 그래서 힘의 크기랑 이동거리랑 이제 곱했을 때 우리는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힘의 크기는 중력. 힘의 크기는 결국 중력이고 이 중력이 결국 무게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다라는 차원에서 여기다 이제 색깔을 칠해줄게요. 빨간색. 그리고 이동거리는 이제 올라간 높이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과 빨간색이 같은 개념이고 파란색과 파란색이 또 같은 개념이죠. 그럼 무게는 우리가 아까서 풀어서 쓸 때 9.8과 질량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올라간 높이는 그냥 올라간 높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은 질량을 우리는 스몰 m이라고 기호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호예요. 질량은 M. 자, 여기 나와 있죠? 질량은 M, 기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도 아니고 어떤 미지의 숫자, 우리 뭐 수학에서 말하는 X, Y, Z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들인데 그 숫자 중에서 질량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기호로 이제 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H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8 mH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올라간 높이 H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일의 양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P는 우리 미터 단위 써야 됩니다. 센티미터 쓰면 안 되고 미터 단위 써야 되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9.8 곱하기 mH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일의 양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과 같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9.8 mH만큼의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 여기다 적어볼까요? 일한 만큼 에너지로 전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공식은 배웠어요. 힘의 크기랑 이동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배웠죠. 그거를 좀 풀어서 쓰면 이 힘은 중력, 무게가 되는 거니까 9.8과 질량으로 다시 좀 풀어서 쓸 수가 있고요. 이 이동거리는 이제 올라간 높이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8, 질량, 높이 이 세 가지 값을 곱하면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역시 중력에 대해서 한 일, 들어 올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물체를 들어 올린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근데 요 값과 요 값, 어쨌든 요 값과 요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같은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